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획을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통일신라의 유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발에도 유학이 있는데 이제 통일신라 먼저 칠판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통일신라를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좀 바뀌었죠. 맨날 검은 걸 이제 쓰다 보니까 냄새 나가지고 이제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자, 이제 교육 통일신라 유학에 이렇게 유학하면 보통 공부하고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자, 통일신라 유학 교육 파트를 보면 되게 어색한데, 자. 교육의 목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유학을 받아들였고,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유학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학을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체제, 정치 이념으로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장을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통일신라의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북학을 만듭니다. 신문왕 때, 뭐 너무 이제 잘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때 이제 학교를 만들었다. 북학. 또 잊으면 안 될 게 북학이 있지만, 고구려의 태학, 소수리망. 까먹으면 안 된다. 발해 주자감이 있다라는 거. 예, 고구려로 가면 국자감까지, 조선시대 성균관 다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북학인데, 북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논어하고 효경을 가르칩니다. 논어하고 효경. 논어는 지금도 이제 책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번역돼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효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효도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효자 이야기, 효녀 이야기 이런 것들도 효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논어하고 이제 효경을 가르쳤고.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북학을 통해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지. 충효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래. 충성해라. 왕한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왕한테도 효도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걸 한 이유, 북학을 설립한 이유는 유교를 무조건 정치 이념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유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국가 시스템이 안정됐다는 얘기야. 그다음 또 하나,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귀족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 이것만 잡고 가면 돼. 이것만.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는 독서 상품과, 이거 별표할게. 그다음 두 번째는 독서 상품과라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독서 상품과는 독서, 책 읽는 거예요. 그냥 책 읽고 나서 이제 유교 경전을 읽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원성왕 때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 원성.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시험을 만드니까 짜증나잖아. 그치? 너네들도 시험, 이제 중2부터는 시험을 보잖아. 고3까지 이제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그치? 중학교 때의 시험 결과로 인해서 고등학교가 정해지고, 고등학교 때의 시험 결과로 인해서 대학이 정해지잖아.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냐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학을 가는 편이 좋다라는 거.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을 떠야 되겠지. 근데 대한민국을 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자, 원성. 그래서 없던 시험을 만들어버리니까 되게 짜증났겠지. 그래서 원성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원성왕.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독서 상품과의 내용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겁니다. 학문의 정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시험을 봐. 시험을 봐서 상중하로 나눠버립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성적에 의해서 이제 관리로 등용하는 거야. 자, 이걸 누가 볼 것 같아? 당연히 이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시험 볼 자격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까?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도 있잖아. 수능도 대한민국 학생에 한해서 보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외국인이 왔어. 불법 체류자가 왔어. 수능 못 보겠지, 당연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북학 학생들, 북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목적을 보면 여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귀족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얘기야.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정치 이념으로 만든 이유는 국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독서 상품과를 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교 공부를 더 해라 이거야. 더 해라. 얘네 학교 다니는 애들 진짜 유교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
사실 시험이라는 게 꼭 나쁜 제도는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뭐로 테스트할 거야? 뭐로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시험이 조금 더 학생으로서 1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성실하다 보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꼭 1등할 필요는 없어. 근데 성실하면 1등 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결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막 갑자기 시험이 막 늘어났어. 한 달마다 시험 본다고 해봐.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한 달마다 모의고사라는 걸 봤거든.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뭐 좋은 고등학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되게 짜증나겠잖아. 왜 짜증난 거야? 귀족들도. 야, 국학 들어간 애들은 대부분 귀족들일 거 아니야. 돈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고, 뭐, 농사 짓는 애들 어떻게 들어가? 맨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쁜데, 일손이 모자라네. 돈 있는 애들, 귀족들이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반발하겠지, 시험 보니까. 왜냐면, 그냥 국학만 들어가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라는 거야. 되게 반발했겠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냥 대학만 가면 다 또 인생, 이게 좀 사회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건데, 예전에 그랬대. IMF 이전에는, 나도 그때 모르겠어. IMF 이전에는 대학에 있으면 이 기업에서 걔네들을 데려갔다는 얘기야. 대학생들을. 막, 우리 기업으로 오세요. 우리 기업으로 오세요. 우리 기업으로 와달라는 그 홍보를 돈도 주고 그랬대.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랬고. 지금 반대잖아.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잖아. IMF 이후로 국가가 완전 바뀐 거거든. 사회가 완전 바뀐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IMF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좀 제발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거지. 갑을 관계가 완전 바뀐 거야. 뭔 얘기다 여기까지 갔지? 자, 귀족들이 이제 반발했어. 시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근데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 독서 상품과는 없어지게 됐다. 시험이라는 제도는 이제 언제 나오냐면 고려시대 광종 때 가면 과거제라고 나와서 1894년, 그러니까 굉장히 10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1894년에 가보개혁에 의해서 과거제가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제가 없어졌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이제 다시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수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시 이런 시험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가장 객관적이라서 그래. 뭐 잘생긴 애를 뽑을 거야, 뭐 할 거야, 돈 많은 애를 뽑을 거야, 막 면접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잖아, 그렇지? 말 잘하는 애, 그걸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가 좀 객관적인 것 같다. 하지만 자 독서 상품과가 없어졌어. 귀족들이 워낙 반발해가지고. 그렇지만 유학을 보급하는 데는 기여했다. 어느 정도 좀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교육기관으로는 두 개가 있네. 국학과 독서 상품과. 이건 교육기관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시험이야, 시험. 자, 학자 보자. 통일신라의 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들이야. 육두품 출신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진골이 될 수 없지. 신분제 국가고 골품제 사회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사실은 정치를 할 수도 없는 애들이야. 어쩌면 왕 밑에서 되게 높은 장관 자리까지는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신문왕 때부터 왕권이 강화된 때부터는 귀족들을 진골 귀족들, 여기서 얘기하는 귀족들은 대부분 진골이야. 그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들을 등용하는 거야. 등용해가지고 왕한테 이제 정치적인 조언도 해주고, 똑똑한 애들이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왕 조언도 해주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도 해. 육두품 애들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해졌다는 얘기야. 왕권이 강하니까 백성들이 살기 좋겠지. 그때를 전성기라 그래. 전성기. 반대로 그럼 육두품이 힘이 약해지면 왕권도 약해졌다는 얘기야. 누가 강해진 거야? 귀족이 강해진 거야. 그때는 쇠퇴기야. 쇠퇴기. 신라가 망할 때. 자, 보자.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네. 강수라는 아저씨가 등장해. 요거는 무열왕이 이제 지어준 별명이라 그래. 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저씨는 설총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 완전 잡고 가야 돼. 두 사람 잘 잡고 가야 돼. 자, 강수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썼는데 특히 무슨 글을 잘 썼냐면 외교문서. 여러분들 외교문서 같은 경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돼. 얼마 전에 대통령 보고서인가 뭐 이런 책 안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책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뭐 어떤 담화를 발표할 때라든가 그 글도 되게 저렴한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저렴한 문장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다른 국가의 원수와 한 국가의 원수와 다른 국가의 원수가 만나서 얘기할 때라든가 아니면 거의 막 장관급 차관급들이 대화를 외교문서를 나눌 때 되게 수준 떨어지는 급식체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외교문서를 잘 썼다는 얘기는 글을 굉장히 잘 썼다, 똑똑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거야. 자, 이 아저씨가 쓴 글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자. 답서림기서라고 있어. 서림기가 사람 이름이야. 당나라 사람 이름이고 답장이야. 서림기한테 답장한 글이야. 그러니까 외교 문서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청한데 인문이라는 사람은 그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이야. 근데 얘가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 인질이라고 사실 인질이지. 근데 이 김인문이가 이제 당나라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좀 풀어주세요. 청하는 거야. 풀어주세요. 청방 풀어주세요. 인문이를 풀어주세요라고. 근데 이거를 읽고 당 고종이 울었대. 막 그래 막 엄청 감동적인가 봐. 나도 한 번이라 못 읽는데 아무튼 안 읽어봤는데 못 읽어봤는데 아무튼 되게 감동적이야. 이걸 읽고 막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얼마나 잘 썼으면. 근데 그 글이 막 소설 같은 글은 아닐 거 아니야. 되게 딱딱한 외교 그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걸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소설책 읽다가 막 눈물 흘리는 경우는 있지만 교과서 읽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는 없잖아. 네? 자 설총 볼게요. 그 다음에 설총은 이두라는 걸 정리했어. 이두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이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때 한글이 없잖아. 한글이 없지만 그 중국의 한자는 한글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대신 썼는데 이 한자가 사실 중국말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두라는 걸 정리한 거야. 한자의 뜻이나 음을 우리나라 말에 맞게끔 우리나라 말 표기로 이제 썼던 거지. 그게 이두야. 더 어려웠을 것 같아. 다음 두 번째로는 화왕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왕계라는 것을 신문왕한테 뉴스페이퍼 킹한테 이 아저씨 참 많이 나오지. 신문왕한테 이제 화왕계를 바친 거야. 그 내용 뭐냐면 장미꽃하고 할미꽃 얘기가 나와. 이 화왕계에서. 근데 장미꽃은 정말 예쁘잖아. 할미꽃은 잘 모르겠지만 안 예뻐 보이겠지. 이름도 그냥 할미꽃이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 내용이 그거야. 왕인즉슨 이제 장미꽃은 되게 예쁘지만 되게 막 뭐 실력은 없고 할미꽃은 볼품 없지만 사실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왕 입장에서는 누굴 써야 돼? 할미꽃이야 장미꽃이야? 할미꽃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미꽃 같은 경우는 그냥 감언이설로 그냥 왕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간신들 쓰지 말고 왕한테 직접적으로 간언할 수 있는 사람, 조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현명한 사람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국가가 튼튼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이야. 설총. 설총 같은 경우는 선오브 원효지, 원효의 아들이라는 거. 원효의 본명은 설서당이고 얘 엄마는 요석공주, 할아버지는 무열왕,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된다. 자, 진골 출신에도 유학자가 있었어. 대표적으로 김대문 아저씨야. 좀 되게 지저분하지. 강수 설총 있고 김대문 아저씨가 진골 출신인데 이 아저씨가 쓴 책으로는 화랑세기라고 있어. 화랑들의 이야기를 쓴 거고 고승전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다. 화랑세기 정도. 고승전은 신인들 이야기를 쓴 거고 한상기는 한산주에 대한 내용을 쓴 거야. 뭐 서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림작전은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서 뭐 화랑세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김대문 아저씨는 진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진골 출신이라서 신라의 문화를 되게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워한 거야. 이게 주체적으로 이해를 했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라의 왕후 변천 우리 다 배웠잖아. 거차이마 이거 하지 않았니? 거서관 차차웅 이삭은 말입간. 근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의 토종 언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착 말이야, 언어인데 그 언어를 쓰는 것, 그러니까 왕을 그걸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최치원 같은 사람은 최치원은 이제 유학자거든. 그리고 오직 중국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하고 온 애라 그냥 완전 중국이 최고인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쓰는 왕을 쓰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영어를 안 쓰고 한글 너무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거차이마를 쓰냐 부끄럽게 왕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이때가 더 발전된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최치원 아저씨가. 내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쓰레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쓰레기는 아니야.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알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또 아픈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최치원 아저씨는 여기 나오지만 육두품 출신이야. 그러니까 당나라를 일단 유학했어. 자연스럽게 넘어갈게. 유학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진골 출신도 유학을 갔겠지만 많이 안 갔겠지. 어디 있어? 인질이면서 뭐 유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대부분 당나라로 유학한 애들은 왜 갔냐면 골품제, 신분제 때문에 신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막 실력을 키워도 신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당나라는 그때 당시 중국은 외국인인데 실력이 있으면 그 신분제에 상관없이 그냥 막 장관으로 등용하고 막 장군도 되게 해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가 거기로 간 거야. 근데 대부분 신라 말에 많이 가, 신라 말. 그리고 외국 당나라에 있었던 시험 중에 빈공과라고 있어.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이야. 근데 여기서 막 장원 급제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당연히 유학한 사람들은
자기 신분 때문에 간 거잖아. 그러니까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를 엄청 비판한 거고, 신라 하면 골품제거든. 그러니까 골품제 사회 하면 신라를 얘기하는 거야. 곧. 그러니까 신라 자체를 비판하고 까는 거지. 그러니까 반신라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 반대할 때 반이고, 이건 신라의 S.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갖고 가야 돼. 자, 최치원 아저씨, 이거 보면 이걸 좀 오해를 잠깐 풀어줄게, 다시. 넘어와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신라에서 실력이 있지만 이제 쓰임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장관도 될 수 없고 자기가 능력 있는 만큼 그 능력을 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던 거야. 그래서 신라의 옛날 전통적인 문화까지도 그냥 비판한 거지 않을까 싶어. 근데 중국은 자기를 받아줬잖아. 그래서 되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 스토리가 있어. 최치원 아저씨가 이렇게 최치원 아저씨가 시무 10조라는 걸 써. 또는 이제 개혁안 10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개혁안 10조나 이제 시무 10조나 이제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거의 통일신라 말기야. 거의 그냥 무너질 때야. 그냥 완전 썩을 때로 썩을 때거든. 귀족들이 막 난리치고 있고 막 정치 제대로 안 해.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왕 내려고, 서로 왕끼리 죽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때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10가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 시무 10조를 써서, 개혁안 10조를 써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진성의 왕이야. 진짜 완전 진정한 쓰레기 여왕이었는데, 아무튼 와 진짜 최악이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민의 반란도 일어나. 원종 애노라는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 되게 힘들게 살았던 농민들의 이야기들, 삶의 스토리들이 많이 남아있거든. 아무튼 요 시기 때도 최치원이가 유학 갔다 오고 이제 똑똑한 애인데 나라를 바꾸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써서 기껏 드렸지만 진성영은 되게 좋은 글이네 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신라는 아무리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해인사로 가서 은거해버려, 은둔해버려. 그냥 정치하지 않고 그냥 뭐 멋대로 되라, 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주장이라든지 사상, 이념 같은 거를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파악해보는 거,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냥 지금 하는 그 한마디들, 그 한마디를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은 A라는 삶을 살았는데 B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에서는. 그럼 누가 믿겠어? A라는 삶을 안다면.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제왕연대력이라고 있고, 토항소경문, 개원필경. 이거 해주면 또 막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 토항소경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무 10조도 알아야 되고. 뭐 잠깐 얘기하면 이제 제왕연대력에 이제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한, 변한, 진한 있잖아. 우린 다 알고 있지. 마한이 백제가 됐고, 변한이 가야가 됐고, 진한이 신라가 됐잖아. 근데 최치원이 좀 오류가 있었던 거지. 마한이 고구려고, 그다음에 변한이 백제고, 그다음에 진한이 신라다. 진한 하나 맞았지. 그러니까 이런 좀 오류도 있었어. 나중에 조선시대 때 가면 이제 잘 이거를 보완하거든, 다른 학자들이. 토황소경문은 토벌했대. 황소라는 사람은 토벌하는 경문을 쓴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면, 또 당나라 또 가면, 당나라도 통일신라 말기 때 당나라도 거의 무너질 때쯤이야. 말기고 완전 그냥 개판될 때거든. 그러니까 당나라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벌어져. 첫 번째는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알록산과 사사명이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가 한번 휘청거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 정치 시스템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황소는 사실 소금장수거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소금장수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반란 일으키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세력들도 있어야 되고. 좀 얘기하면 좀 긴데, 아무튼 당나라가 이제 안사의 난을 이제 진압하면서 이제 절도사들이라고 지방 군대야, 군대. 지방 다니면서도 군대 행정일도 하고, 지방 이제 군인 역할도 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힘이 너무 세지니까, 당나라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매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국가가 돈을 벌려고 한 거야. 그거는 국가만 가지고 장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소금 장수했던 사람들이 뭐 밀매업도 하고 했겠지. 그 소금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돈 많이 번 사람이 이제 황소야. 근데 그러니까 소금 장수였어.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당나라가 군대가 얘를 제압하지 못하는 거야. 워낙 세니까. 근데 최치원이가 얘한테 토황소경문을 이렇게 딱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읽고 황소가 되게 뚱뚱한 애인데 침대에서 떨어졌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황소가 이제 당나라 군대한테 진압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 팩트라 그래, 팩트라고. 모르겠어, 뭐가 써져 있는데 욕이 써져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최치원에 의해서, 최치원이 중국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지. 최치원 하면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거는 먼저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건데, 나말이라는 것은 신라의 마지막, 신라의 말이라는 얘기야. 말기라는 얘기야. 이때 최시성을 가진 세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배운 최치원이고, 두 번째가 최승우, 세 번째가 최언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브레인이었거든. 최승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가냐면 투 백제, 그러니까 견훤한테 가는 거야. 견훤의 책사로 가는 거고, 최언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갈까? 투 고려 왕건한테 가는 거야. 왕건의 이제 책사가 되는 거지. 이제 통일신라 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통일신라에 이어서 발해의 유학 파트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죠? 외울 거 진짜 없어요. 아마 몇 분 안 돼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해의 유학으로는 이제 유학 기관, 이제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자감이 있다. 주자감. 복습을 다시 하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태학, 신라는 국학, 신문왕 때, 그리고 이제 발해는 문왕 때 주자감. 그다음에 당나라에 당연히 유학생 이제 파견했겠죠. 선진국이니까 빈곤과라는 그 시험, 당나라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보는 그 시험에 많이 응시를 했고, 오소도라는 사람도 언급을 했었죠. 장원 급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라인들이 열받았다라는 거. 또 육부 있지, 육부. 충인의 지예신 해서 육부. 이 이름이 다 유교 덕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육부의 명칭이 유교를 나타내고 있다. 이걸 통해서 유학이 발해에서도 성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한문학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한문으로 이제 뭔가 표현하고 그런 이제 문학 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문학으로는 이제 정혜공주, 정효공주가 나오는데, 이 두 공주는 발해의 이제 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 뭐 진짜 전성기는 선왕 때지만 이제 문왕도 나름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때 문왕의 두 딸입니다. 둘째 딸이고 이제 그 넷째 딸이고 이래요. 얘네들이 이제 묘주석에 보면 이제 한문으로 쓰여진 그 글의 수준이 대단했다,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양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본으로 이제 파견됐던 사람인데,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다듬이 소리,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배우려나?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듬이 소리를 막 이렇게 듣는 거야. 그걸 들으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런 시를 읽었다. 근데 시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다, 높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발해의 유학은 이게 끝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마지막 이제 문화 파트를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궁궐성곽, 사찰탑, 불상이 있고, 이제 뭐 그림도 있는데, 여기 이제 자리가 없어서 한 이쪽에다가 좀 쓰면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의 궁궐성곽 파트를 먼저 볼게요. 그거 보면, 경주에 가면 지금도 안압지라고 있어요. 안압지. 굉장히 예쁘고, 이제 밤에 가면 더 예쁜데, 이제 저번에 신라 편에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진도 좀 보여주고. 가면 동궁이 있어, 여기에. 그 왕자들이 사는 곳, 왕자가 사는 곳, 동궁.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월지궁이라고도 해요. 여기 왕이 사는 곳. 밤에 가면 더 예쁘다라는 거 보면 되고. 사찰을 살펴보면, 사찰로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불국사. 이게 이제 극락을 표현한 거라 그래. 이 땅 위에다가 이제 불국사가 있고, 불국사에는 되게 유명한 탑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석가탑, 다부탑이 있다라는 거. 불국사는 뭐 배궁교, 청교 등 되게 유명한 데가 많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불국사 너무 잘 아실 수도 있어. 수학여행을 보통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 거기서 이제 졸업사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으실 거야. 물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불국사에서 석굴암인데, 석굴암이 그렇게 멀진 않아. 나도 이제 후배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불국사를 이제 같이 이제 구경하러 당연히 갔는데, 이제 남자 선생님과 같이 간 거야. 가서 불국사하면 진짜 유명한 탑이 석가탑, 다부탑인데, 이때 다부탑은 있었는데 석가탑이 해체해가지고 막 뭐 보수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못 보고 왔어. 못 봤고, 여기 이제 불국사에서 우리가 석굴암 어떻게 갈까 막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지나가는 그쪽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석굴암까지 걸어서 가래. 이제 젊으니까 젊은이들이 뭐 차 타고 가 그냥 걸어가지 가까운데, 진짜 가까운가? 해가지고 그냥 걸어갔지. 불국사 석굴암 겁나 멀어. 진짜 멀어. 가면 와, 거의 그냥 산이야, 산. 등산하는 거야. 되게 멀더라고. 문제는, 그래서 그 아줌마, 진짜 짜증났던 기억이 있어. 근데 석굴암 가서 뭐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여기 오려면 또 어떻게 돼? 다시 걸어와야 되잖아. 차가 불국사에 있으니까. 이런 좀 슬픈 기억들이 있었어. 자, 이제 불국사가 있고 이제 석굴암. 근데 석굴암 이 두 가지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좀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석굴암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앞에 이제 전방에서 네모난 게 있고 뒤로 가면 이제 본존불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동그란 같단 말이야. 네모난 건 땅을 상징해. 동그란 건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복궁 가보면 거기 정말 아름다운 그 연못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이제 루가 하나 있어. 이제 그 위에서 놀 수 있게끔 연상군이 거기서 뭐 엄청 흥청망청 놀았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경회로야. 경회로 가보면 경회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올라가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어떤 건 네모나고 어떤 건 동그랗고 그래. 그게 이제 땅과 그 하늘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오늘 잠깐 뭐 스토리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김대성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제 가난했던 거야. 이제 가난해가지고 그냥 막 지지게 가난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스님이 이제 뭐 자기한테 이제 시주를 하면 그러니까 돈을 좀 주면 재산을 조금 주면 너네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김대성이가 엄마 우리도 지금 되게 가난하잖아. 물론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드리자. 그럼 우리들 복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했어. 그래서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드렸단 말이야. 스님한테 줬단 말이야. 부처님고 스님 아니지만 이제 줬어. 근데 김대성이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아파서 죽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에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죽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생을 했는데 같은 시대에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야. 환생이라고 하지. 전생이 아니고. 환생을 다시 했어. 다시 태어난 거야. 그때 어떤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어떤 부잣집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대. 뭐 이제 김대성 나중에 아이가 나올 텐데 김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탄생 설화 같잖아. 그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잖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뭐 이마누엘인가? 자, 얘도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얘는 지가 거기서 태어나고 알았어. 자기가 알아가지고 우리 나를 지금 현재 키워주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짓자. 그게 이제 불국사고. 근데 전생의 부모님 같이 살고 있어. 같은 시대. 심지어 이제 김대성이 태어났잖아. 근데 그 아이를 전생의 엄마가 와서 키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석굴암이다. 이런 거. 굉장히 뭐 여기 막 이상한 스토리도 되게 많잖아. 뭐 무영탑 이라는 이제 스토리도 있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탑 보면 탑의 핵심은 이중 기단으로 통일신라의 탑은 무조건 3층이야. 거의 3층이야. 거의 무조건 이렇게 다 3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의 3층 석탑이고 그림 나오지 여기 보면 탑은 여기 이제 기단이라는 부분이 있어. 보통 그 기단이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층을 세는 걸 탑신부라 그래. 탑신부. 그 위에 조금 뭐 좀 더 예쁘게 더 꾸미는 거를 이제 상륜부라 그러는데 이제 그건 몰라도 되고 기단부랑 탑신부만 알면 돼. 이제 탑신부에 있는 층을 세 가지고 몇 층 석탑인지를 알아내는 건데 보통 신라는 이중 기단에 3층 석탑으로 되어 있어. 이게 가장 안정감 있는 거래. 통일했잖아. 통일신라잖아. 가장 안정감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탑으로도. 신라 초기에는 만들어졌던 게 가문사지 3층의 3층 석탑. 되게 중요한 탑이야. 내가 본 탑 중에 석가탑도 멋있어. 못 봤는데 멋있다 그러네. 그 이후에 가서 이제 봤는데 정말 멋있는데 내가 본 탑 중에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 가문사지. 이게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커. 사진으로도 커 보이지.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더 커.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동탑 석탑이 있는데 정말 예뻐. 밤에 보면 더 예뻐. 밤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불을 비춰주거든. 정말 예뻐. 근데 문제는 이 앞에가 사진으로 그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깡식으로 막 살인 사건 날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되게 무서워. 근데 이 탑만 거기서 지가 들어갔으니까 절은 없는 거거든. 탑만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는 이제 산이 있고 와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 멋있어. 한번 이건 꼭 보기 추천해. 근데 혼자 가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가도 안 돼. 이건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돼.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서 낮에 봐도 진짜 멋있거든. 근데 해 좀 저물 때쯤 가서 그걸 보고 그 옆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은 문무대왕릉이 있어. 그걸 보고 해가 떨어질 때 다시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정말 정말 장관일 거야. 멋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가면 이것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탑들인데 되게 유명하지?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어.
석가탑은 다른 이름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해요. 불국사 3층 석탑. 보기에는 뭐 다른 문양이 없어가지고 안 이쁠 수 있지만 되게 심플하잖아. 옷도 사실은 뭐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되잖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화려하게 많이 입지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심플하게 입지 않니? 되게 힘주느라고 되게 힘든데. 어쨌든 자, 석가탑이 있고 다구탑은 우리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거잖아. 다구탑 되게 화려하게 생겨서 독특하게 생겼지. 이것도 이제 다보라는 이제 그런 뭐 나라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가 뭘 설파를 할 때 이제 다보라는 이제 나라가 지역이 뭐 갑자기 솟아올랐나 봐. 그걸 표현한 거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이 석가탑은 또 중요한 게 다보탑도 되게 중요해. 석가탑도 당연히 중요하고 석가탑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무구정광태 다란이 경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야. 무구정광태 다란이 경 그렇게 크진 않아. 작은 건데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가장 최고라는 게 베스트가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야. 무구정광태 다란이경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외에도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어. 법주사 있는 절인데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밑에 받치고 있는 석등이야. 불 키우는 거 석등. 후기로 가면 여전히 또 3층 석탑이네. 양양에 가면 강원도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어. 양양에 가면 꼭 둘러봐야 되는 게 요것도 있지만 낙산사가 더 유명하지. 낙산사 하면 화엄종, 의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의상은 통일신라의 스님이었다라는 거. 원희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스님. 이렇게 되고 승탑도 유행했어. 신라 말기야. 신라 말에는 교종이 유행하니 선종이 유행하니 선종이 유행하잖아. 선종에서는 탑, 그냥 일반 이런 탑들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 승탑은 내 스님인데 내 스승의 스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님도 부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스님을 기리는 탑, 승탑을 만든 거야. 이 안에 승려의 사리도 넣어놨겠지. 이게 나오는데 선종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탑에다가 우리 스님의 무슨 뭐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 뭐 되게 훌륭했던 점 이런 것도 이제 기록해놓는 거야. 탑비도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승탑이다. 이거 잡고 가야 되고 가문사지 잡고 가야 되고 승탑 잡고 가야 돼. 자, 불상으로 넘어가면 불상은 신라 중기 때 석굴암에 있는 거야. 석굴암에 들어가면 맨 메인에 본종부리하고 진짜 근엄하게 생긴 거 있어. 정말 멋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손을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 항마 촉진이라 그래. 마귀를 누른다는 얘기야. 마귀를 막 이제 누른다는 얘기야. 문 나오게끔. 그런 소리인데 되게 멋있어. 지금은 못 들어가. 유리로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수학여행 가고 했을 때는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안에 그 본전불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때 막 만지고 그랬었어. 그 기억이 나. 나 같은 놈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은 것 같아. 본전불 석굴암 너무나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마에 본전불에 이마에 박혀있는 뭐 돌이 일본을 향해서 막 쫙 비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동방의 불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원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철원에 가면 그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은 부처님 이름 중에 또 하나야.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앉아 있는 거, 좌상, 서 있는 걸 입상이라 그랬고 반절만 양반다리 하고 있는 거는 방가 사유상 뭐 이렇게 있었잖아. 방가부자를 틀었다라고 해서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을 좌상.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좀 보기엔 무섭게 생겼지.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아. 불상은 아니지만 여기다 그냥 추가해놨어.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얘네들은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런 뭐 아이를 갈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더 이렇게 곱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열을 이제 철을 녹여서 막 이렇게 종을 만들 때 그 열을 더 높여야 되나 봐. 근데 그 열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넣어가지고 막 더 화력을 더 세겠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 성덕대왕 신종이야. 근데 이게 지금 가보면 이외에 이렇게 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실제 종을 울리지 못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울리고 그랬대. 지금 가보면 그 종 소리를 녹음한 그걸 틀어놔 스피커를 해가지고. 진짜 이 소리 들어보면 종을 땡 치면 그 애기가 뭐 녹아져 있어가지고 뭐 에밀레 이렇게 울린대. 종을 치면 종 땡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라 에밀레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지금 쓸까? 이 그림만 쓸게. 그림만. 여기 발해 쪽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 통일신라의 그림이야. 통일신라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 유명한 사람은 솔거라는 아저씨가 있어. 솔거. 솔거라는 아저씨가 이제 솔거 아저씨가 이제 황룡사 벽에다가 유명한 그림을 하나 그려. 이렇게 쓸게. 노승도. 소나무를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실제 같아가지고 뭐 까치랑 와가지고 머리 박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벗겨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오래돼가지고 벗겨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새들이 와가지고 까치들이 와가지고 머리 박지 않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겠네. 그만큼 그림이 잘 그렸다는 얘기지. 노송도 전도가 있다라는 거. 자, 발해로 넘어갈게. 자, 발해 같은 경우는 궁궐하고 성곽을 봤을 때 이제 상경성, 수도잖아. 발해 수도. 상경성에 가면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를 만들었어. 계획된 도시인 거야.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게 곽이야. 이게 성곽이고 성 안에 궁궐이 있겠지. 왕이 사는 곳, 궁궐이 있는 거야. 이 궁궐 앞에 겁나 큰 도로가 하나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작대로라 그래. 주작대로라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서울 놀러 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한번 가보면 광화문이 있어. 광화문 앞에 보면 그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멋있게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밤에 가서 보면 진짜 멋있어. 뒤에서 봐야 돼. 광화문에서 이순신 뒷모습을 딱 보면 되게 되게 멋있게 서 있어. 근데 보통 좀 되게 멋있어. 되게 크고. 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순신 아저씨가 이때 당시 때는 다 오른손잡이였을 거 아니야? 그럼 칼이 어디 차 있어야 돼? 왼쪽에 차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왼쪽에. 근데 칼이 오른쪽에 차 있어. 오른쪽에. 왼손잡이가 되겠지. 그지? 잘못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주적대로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 발해는 고구려를 이뤘어. 근데 우리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온돌이거든. 온돌은 우리나라밖에 안 써. 연맹왕국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발해도 온돌을 사용했다. 사찰은 없고 뭐 아예 없진 않았겠지. 이제 우리가 발해를 연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중국 애들이 연구를 못하게 하고 지네들이 하고 알려주지도 않아. 보통 이제 뭐가 발굴되고 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전혀 하질 않아. 그다음 발해는 탑 중에 영광탑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 전탑이야. 영광탑도 전탑이고 영광탑이고 5층 벽돌탑. 벽돌이 들어가니까 어디 나라 거? 중국 거.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벽돌로 만든 탑이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돌로 만든 거. 석가탑 이런 거. 석탑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목탑이 많다. 독특하게 무덤 위에 있는 불탑이 있다. 하고. 그다음 발해 봤을 때 이제 불상으로는 이불병자상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 이제 사진 나올 텐데 부처님이 두 명이 앉아 있지. 그래서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 앉아 있는 그런 불상이다. 그래서 이불병자상이라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 거를 이제 좀 많이 딴 거야. 고구려도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고구려하고 연관성을 좀 말해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어. 그다음에 이제 관음상 같은 거. 관음상은 이제 알겠지. 관세음 보살 얘기하는 거야. 관세음 보살, 관음상. 중요한 건 요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신라 발해 문화까지 살펴봤습니다.